안녕하세요, 김누킴입니다.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등인 토요타는 지금은 살짝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인 프리우스 4세대는 한국에서도 판매량이 높았고 중고시장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긴 건 좀 못생긴 우럭이나 꼴뚜기 같은 시메어를 담기는 했지만 그 성능과 효율만큼은 엄청나다는 소문이 많죠. 그렇다면 토요타 프리우스 4세대를 중고차로 사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돌고 돌아서 현기차를 사야 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4세대 프리우스의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21.9km입니다. 실제 차주들의 인증샷에서는 리터당 25km가 넘기도 합니다. 고속에서 하이브리드는 연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프리우스는 리터당 21km로 그 폭이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료 탱크는 45리터밖에 안 되지만 풀탱크 시 900m, 1000km도 갈 수 있는 미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기름 냄새뿐만 아니라 기름 잔향으로도 주행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연비에 초점을 맞춘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공기저항 개수도 크게 한몫을 하는 요인입니다. CD값은 0.24로 얼굴을 포기하고 수치와 연비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00cc 엔진에 공차 중량은 1400kg밖에 안 나가고 엔진 출력은 98마력입니다. 여기에 전기모터 72마력을 더해서 합산 출력은 122마력입니다. 아니 98 더하기 72인데 왜 122예요? 산수 못하세요? 합산 출력이 총합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는 엔진과 모터가 최대 출력을 발휘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형 모터는 고성능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상 주행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속비가 큰 감속기를 매칭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고속으로 갈수록 모터가 발휘하는 토크는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고속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고 모터는 저속에서 최대 출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엔진과 모터의 최대 출력은 단순 합산할 수 없는 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합보다 합산 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우스에는 CVT 미션이 들어갑니다. 이 CVT라고 하는 하이브리드용 CVT 미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CVT 미션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구성 이슈 관련 이야기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내가 타는 일본차 하이브리드는 내구성이 좋다, 출력도 좋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CVT와 CVT는 이름만 비슷하지 아주 많이 다른 미션입니다. 애초에 CVT는 벨트와 풀리가 있고 벨트가 마찰과 함께 돌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CVT에는 벨트가 없죠. 하이브리드형 CVT는 유성 기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CVT 미션이 가지는 벨트의 마모로 인한 쇳가루 문제가 거의 없는 겁니다. 기어비를 조정하는 것도 전기 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CVT와 이 CVT는 전혀 다른 녀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 회전수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CVT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프리우스 4세대의 특징은 10km에서 80km로 주행 시 충돌 방지 경보와 긴급 정지까지 지원을 해주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는 TNGA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이며 극강의 원가 절감을 했다는 대대적인 체질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옵션에 야박한 토요타인데도 불구하고 윈드실드와 1열에 이중 접합 유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소음 문제나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승차감과 코너링에 있어서는 차급 대비 호평이 많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엄청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의외로 주행 성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는 거죠. 하지만 프리우스의 단점은 단순히 얼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생긴 놈이 꼴값을 한다고 토요타 프리우스의 정신나간 단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우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 신차일 때도 가격이 문제였고 그 문제는 지금 중고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 모델을 보겠습니다. 2018년식 7만 km 정도의 마일리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값으로는 3,270만원이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교는 아니나 같은 2018년에 나온 그랜저 IG 2.4 깡통 모델의 경우 가격이 3,112만원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머릿속에 스멀스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풀옵션인 프리우스 S의 경우 3,890만원이나 했기 때문에 할인이고 나발이고 가격이 산으로 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2014년 현재 중고차 가격은 어떨까요? 3,270만원이었던 토요타 프리우스 4세대는 6년 만에 46% 고작 1,480만원 감가된 1,79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 씨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다음 단점으로는 수입차 중에서는 프리우스가 저렴한 편인데 수리비에 대한 부품값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 등급이 안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리 부문에서 차량 등급은 독삼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좋을 수 있냐면 차량 가액 자체는 저렴한데 수리비는 비싸서 별것 아닌 사고에도 전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외판 조금 먹고 이리저리 갈았을 뿐인데 뼈대 먹는 사고 없이 전손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연식이 있는 수입차에서는 흔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가성비 차에서도 발생을 한다면 이게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고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일본차의 최대 약점인 실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물들이 솔직히 가격 대비 아쉽습니다. 특히 저는 프리우스의 기어봉이 참 특이한데 이게 오락실 조이스틱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막대 사탕 같기도 하면서 뭔가 장난감 같으면서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양이야 뭐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위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앞쪽 센터 패시아에 붙어있어서 조작 시 팔을 쭉 뻗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센터 디스플레이가 작고 귀엽고 느리고 병신 같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도 풋 파킹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 아래에 있으며 매번 발로 눌러줘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프리우스에는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데 센터 콘솔 부분에 하얀색으로 특이하게 만들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사인 도요타에서는 도자기 느낌이 나는 고급감을 선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기가 아니냐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느 입장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주행 시 소음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아까 1열 이중접합 유리 옵션이 있다고 한 것은 아쉽게도 S등급에만 해당하는 옵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고시장에서는 S등급이 2대밖에 없죠.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판매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E등급이라면 차급의 한계와 함께 풍절음과 타이어 노면 소음에 취약합니다. 이런 소음은 당연히 고속에서 더욱 신경이 쓰일 것이고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그 성능과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하지만 기계는 기계고 기계란 고장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구도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이름답게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써야 하면서 효율적으로 구동을 배분하기 위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리비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살펴보자면 도요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교환할 때 보통 300만원 정도의 센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파츠 같은 경우는 센터 값의 반값 또는 반의 반값으로 수리 성질을 찾아가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설 수리업체 아무 곳이나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교환할 때마다 300만원의 생돈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조사에서는 10년 20만 킬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점검을 1회 이상 받을 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구매할 땐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프리우스의 배터리는 니켈 수소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저가형 배터리입니다. 물론 안전성과 내구성이 좋아서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 제조사 토요타의 언급이 있긴 했지만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도 리튬이온을 넣어주는 것으로 보아서 원가 절감이지 않나 하는 게 여론이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도 1.3kWh로 적은 편입니다. 당시 프리우스의 국내 경쟁 차종이었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에 1.56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는 현기가 명암을 못 내밀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고 토요타 차값이 너무 비싸짐에 따라서 현기의 하이브리드가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우스 4세대의 자잘한 단점으로는 옵션에 있습니다. 당연히 토요타니까 기대는 안 합니다. 판매하는 S트림은 거의 없으니 이 트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3천만원이 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시트도 수동에다가 심지어는 직물입니다. 핸들 텔레스코픽도 수동이며 차선 이탈 경보 같은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없고 전방 주차 센서도 없습니다. 메인 센서도 S에만 들어가며 HUD도 핸드폰 무선 충전도 S트림에만 들어갑니다. 이게 옵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싸제 프리우스 전용 옵션 패키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매물들도 열선 시트와 가죽 시트, 암레스트, 가죽 패키지들을 싸제로 설치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고로 살 때는 개꿀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토요타가 물론 차량 상품성이 좋지만 수입차라는 한계와 막강한 경쟁자 현대 기아가 국산차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기의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그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고 유지비도 더 저렴합니다. 심지어 옵션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기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사더라도 월등히 편하고 훨씬 더 많은 옵션이 탑재된 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기의 하이브리드가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연비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교해도 프리우스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나 니로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도 절대 사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유튜버의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겠죠. 결론적으로 토요타는 잘 모르겠고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고 싶으시다면 렉서스를 사세요.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